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 좌파 정권이 잡으면 나라 작살나는구나. 예, 이 나라가 작살이 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저는 깨달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사안을 보면요. 이런 거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 득세 중남미 경제 몰락소. 콜롬비아 핑크타이드. 정점 찍나. 자,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게 어느 나라가 됐던 간에 나라가 다 작살이 난다라는 걸 전 세계적인 예시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시청 여러분? 도대체 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작살이 날까? 바로 이념 때문입니다. 이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파들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허위 선동에 매우 강합니다. 선전선동에 매우 강하잖아요. 즉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죠. 뭐겠습니까? 실상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안들을 알리지 않는 채 그 진실들을 파묻히고 자신들에게 표가 될 만한 그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게 좌파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뿌리가 썩어가는 거죠, 뿌리가. 즉,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욕을 좀 먹던,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던, 내가 표가 떨어지던 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의 현재 사정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와 국민들의 협력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 보셨잖아요. 어떻게든 국민들을 속여먹었던 문재인. 괜찮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털어넣었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한국 국가 경쟁력이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연금 고갈, 재정 적자. 문재인 정권이 한 거예요.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들 때문에 지금 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보십시오. 국가부채 비율 지속 상승 땐 10년 후에 신용등급이 1단계 강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단계 강등된다라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강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자본이 국내에서 빠져나갑니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매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이 지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이든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자,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이 얼마나 나라 국간을 탈탈 털어먹었는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중앙정부 국가 채무가 939조 원입니다. 이거 2천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중앙정부만 말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한 해에만 119조가 증가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119조. 문재인이 떠나는 그날까지 돈을 마구 뿌려댄 거죠. 뭐를 위해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문재인 감옥 안 가려고. 이래놓고 지금 문재인은 뭐 하는 겁니까? 수염 기르고 다 떨어진 운동화 신으면서 피의자 코스프레를 하고 불쌍한 척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겨워 죽겠어요, 저는요. 문재인이 이런 행보 보면. 자, 그런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아요. 좌파 정권 어차피 무능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 좌파 정권이 도래하면 우리 경제 폭망할 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뭐 했습니까? 속아서 문재인 찍어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이러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는 문재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장하고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게 떠올라요, 아직도.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일들. 네. 해수부 공무원 유족분들이 광화문에 오셔가지고 했던 그 아들분의 편지를 읽었던 그 현장. 저는 아직도 떠오르는데, 저 그때 너무 울었어요, 진짜. 화가 너무 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많이 당할까? 왜 좌파들의 여론 조작에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속을까?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40대가. 그 바닷속 헤엄을 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피살 해수부 공무원 자진 월북 증거 없다. 당연히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없는 걸 니들이 조작하신 거잖아요. 자,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자, 해경이, 우리 군이, 북한 군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걸 엿들었던 겁니다. 엿들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북한군끼리 월북이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해수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월북이라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군끼리 월북이라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만을 추정해서 이거는 월북이다. 심지어 그 월북이 말도 안 되니까 도박빚까지 끌어다가 도박빚에 의한 월북이라고 조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문제점은 뭡니까? 북한군이 그러한 교신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조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놓고 이걸 도박빚에 의한 월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한 가정을 착사를 내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권 교체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이거를 우리가 증거 없다라고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이거 책임자 물어야죠. 책임자 물어야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좌파 정권이 뭡니까? 정은이 북한 한다는 거 압니다. 문재인이 종전선언에 임기 말까지도 매달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반도 위장평화 쇼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넘었잖아요. 선을. 한반도 위장평화 쇼가 그냥 쇼가 아니라 문재인의 대북 굴종 외교가 굴종의 정도가 아니라 한 국민을 도박빚에 의한 월북으로 작가를 내놨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거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게 지금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대깨문들이죠. 자, 오늘 해경과 국방부가 이러한 발표를 하니까 대깨문들이 전화폭탄을 던졌답니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 뒤집냐? 해경에 쏟아지는 항의 전화. 아니, 좀 정신머리 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수사 결과 뒤집힌 게 아니라 문재인 때 조작 날조한 거라고.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게 아니라 조작 날조한 걸 바로 잡은 거라고요. 우리 상식선에 생각합시다.